오늘 아주 좋은 비가 내렸어요. 아주 좋은 비가. 파주는 10mm 정도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가 저번에 어디냐면, 저번에 울창했던 후지 11년차 엄청 센 나무. 그 나무를 하계전정 한다고 해서 한 10일 전에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이제 10일 후에 지금 찍는 거예요. 이거 전정은 그때 한 3일 있다가 다 끝냈는데, 3일? 이틀 있다가 다 끝냈는데, 이제 영상 올리네요. 맨날 다른 일 하다가. 그래서 그때 영상 찾아보시면 엄청 숲풀처럼 완전 숲이었죠. 숲이었는데 이렇게 하계전정이 완료가 된 거예요. 하계전정이 끈으로 잡아주고 이클립으로 이렇게 유인해주고 유인 이클립으로 다 이클립으로 유인해주고 강한 가지 몇 개 솎아주고 이렇게 상단에도 강한 게 몇 개만 솎아줬는데도 많이 환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유인 웬만하면 이렇게 유인 위주로 이렇게 끝에도 이렇게 유인해서 유인 위주로 이렇게 이 클립으로 유인해 줬고요. 이런 식으로 됐고 지금 꽃눈질이 이렇게 자 꽃눈질이 이렇게 있죠. 지금 비가 이렇게 좋은 꽃눈이잖아요. 이게 지금 비가 와서 이제 조금씩 터지고 있어요. 비가 와서 간만에 비가 와서 막 터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그나마 조금 덜 터진 건데 저쪽 뒤쪽 나무는 많이 터졌어요. 이렇게 유인해 준 거에서 이런 애들이 이런 꽃눈들이 많이 터졌어요. 좋은 꽃눈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계 전정을 해서 동계 전정을 건너뛰고 하계 전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 클립으로 이렇게 유인해서 다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유인 끈으로 유인해주고 이거 뭐냐 자른 거라. 유인해주고 실뜨기 해놨죠. 실뜨기 이렇게 수평으로 유인해주고 들어줄 건 들어주고 상단부도 너무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아요. 하나만 뭐 안테나 하나를 세우고 나머지를 정리해 준다는데 이 나무는 밑에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양만 잘 들어간다면 저 정도는 괜찮아요. 약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저 정도는 양만 잘 들어가면 괜찮아요. 올해는 이 정도 하계전선 때 많이 나갔으니까 힘을 이 정도 빼주고 이제 겨울에 마무리 해주겠죠. 겨울에. 그래서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하계 때 이게 좀 강하게 나가고 이제 동계 때는 약하게 나갈 거예요. 반대로. 이제 동계 때 수세가 강한 나무는 동계 때 강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계 때 좀 강하게 나가고 동계 때 약하게 나가고 이제 엄청 이제 비가 오고 장마가 오면 눈들이 이제 막 틀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다 지금 좋은 꽃눈이 지금 돼 있는데 이런 거 좋은 꽃눈이 돼 있는데 이게 꽃눈이 다 살길 바라면 안 돼요. 터질 놈은 터지고 이렇게 버틸 놈들은 버티고 해서 꽃눈들이 이제 멈춰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장마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터질 놈들은 힘 빼줄 놈들은 힘 빼주고 나머지 힘 빼준 놈들 때문에 나머지들이 힘이 덜 받으니까 걔네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강한 가지 이렇게 유인해서 벽돌까지 잡아매고 아예 힘을 죽여줬어요. 이렇게 홍로 이런 홍로 아니면 아리수 이런 홍로 아리수 뭐 홍로나 아리수 뭐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는 살짝 상향되게 주지가 살짝 상향되게 하는 게 맞지만 후지는 이렇게 힘이 강하면 유목대가 아니라 6년차 이상 힘이 이렇게 강해지는 후지는 약간 하향시켜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향시켜줘도 대신에 중간중간에 이런 빨대는 놔뒀죠. 빨대 이런 빨대 힘을 빼줄 애들이 필요해요. 힘이 빼줄 애들이. 그래서 엄청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고 이 정도로 양만 잘 들어가게끔 이 정도로만 정리해서 이 클립 껴줄 거 껴주고 이런 식으로만 정리를 한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세가 너무 강한 나무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겨울에
동계 때 전정하기가 편하긴 하죠. 이파리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게 하계 때 하는 거는 확실히 틀려요. 동계 때 전정을 해버리면 이게 봄 5월 6월에 엄청나게 다시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거 도장지 정리하고 하는 작업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올해 이렇게 하계 전정을 해놓고 동계 때 약하게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봤을 때 엄청나게 막 숲이 우거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 정도면 약은 잘 들어가니까 괜찮다 싶을 정도로 주지들을 많이 배치해 놓고 얇은 가지들 많이 살려놨어요. 저런 얇은 가지들 많이 살려놨어요. 저쪽에 저런 얇은 가지들이 앞으로 좋은 주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만 잘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 숲이었는데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준 거예요. 다 유인해 줬죠. 이렇게 유인해주고 다 이글 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서 있었다는 얘기죠. 저렇게 안쪽에도 이 클립 다 껴줬죠. 이렇게 다 수평 유인. 네. 이 클립 엄청 꼈어요. 그래서 수평으로만 유인해줘도 엄청 번무해 보였던 나무가 조금은 변한다. 그리고 거기서 너무 두꺼운 가지를 좀 정리해준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줘서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완전히 아마 10일 전에 영상을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완전 숲이었어요. 약 한 개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계 전정을 해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이제 손 안 대요. 지금 이제 장마가 이제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손대지 않아요. 이제 하계 전정을 6월 15일 늦어도 20일 사이까지만 마무리 져놓고 이제 손대지 않아요. 이제 나무한테 스트레스 주지 않기 위해서, 아무튼 뭐 나무한테 뭐 유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무 가지를 이렇게 누여준다거나 손으로 만져준다거나 하는 것도 나무한테는 다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줬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줬으니까 이제 장마 때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요. 지가 이제 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막 만지고 막 했으니까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놔둬요. 이제 스트레스 안 받으라고. 내가 너무 손댔으니까. 나무도 이제 좀 쉴 시간이 필요하죠. 자, 기본적으로 나무의 주간의 두께는 이제 초보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자, 기본 원리가 그래요. 나무는 지상부가 1이라고 치면 땅 밑에 에너지가 1, 뿌리가 1, 여기가 1. 1대 1을 유지시키는 게 좋아요. 힘을. 그래서 뿌리는 전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단근을 하면야 뭐 하나씩 빼놓을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상부를 전정을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나무를, 이게 상부를 나무 상부를 전정을 하면, 자, 나무 가지를 전체를 합했을 때 1이라고 본다면 내가 이거를 잘라냈어요. 그러면 잘라낸 가지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뿌리는 가만히 있어요. 그럼 밑에 에너지는 1, 위에 에너지도 1인데 가지를 전정을 해서 잘라내 버리면 1이 아닌 게 되죠. 가지들이 많이 줄었으니까 한 0.8 정도, 0.8, 0.9 많이 하면 뭐 0.7, 0.8, 0.9 정도로 전정을 하게 되면 줄어들어요. 그러면 뿌리는 힘이 1이니까 1의 에너지를 계속 올려줄 거란 말이죠. 1의 에너지를. 근데 얘는 전정을 겨울에 해버려서 0.8이 돼버렸어. 그러면 1하고 0.8 사이에 0.2라는 힘이 남아돌죠. 그러면 잘라낸 에너지가 0.2니까 여기는 0.8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을 올려주니까 0.2가 남죠. 그 0.2만큼 나무가 더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사방으로 툭툭 터져 나오고 길게 뻗어 나오고. 근데 저는 올해 동계 전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파리나 열매가 클 때 이거는 온전히 1대 1이었어요. 하나도 안 잘랐으니까 동계 때. 그래서
너무 심하게 과범무하지 않게 나와서 그거를 하계로 정리를 해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도장지가 없어요. 도장지가 없어요. 도장지가. 기존에 잘랐던 거는 작년에 나왔던 도장지고 올해 새로 나온 도장지는 한 개도 없어요. 왜냐하면 1대1을 지켜줬기 때문에 도장지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 만약에 겨울에 전정을 해줬으면 불 좀 더 올려! 차박차박해! 이렇게 1대1, 아무튼 그 1대1이라는 에너지를 항상 기억을 하면서 전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계 때도 그렇고 하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뿌리 양분을, 이거는 조금 그런데 뿌리 양분을 지금부터 계속 이제 모으기 시작해서 이제 겨울에 얘가 잠이 들기 전까지 모았다가 내년에 봄에 이파리가 한 개도 없을 때 양분을 못 만들 때 뿌리에서 저장했던 양분들을 뿌리나 저런 표피에 모아져 있던 양분들을 이제 봄에 양분을 뿜어줘서 이파리가 나오고 과일이 크는 거잖아요. 5월달까지 양분 전환기 5월 말일까지. 그래서 늦어도 6월 15일까지 전정을 마친다는 얘기예요. 하계 전정을. 이 1이라는 에너지를 다 소모를 해서 이제 뿌리에서 올라온 힘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5월 말일 되면. 그러면 반발이 좀 덜 하겠죠. 그래서 하계 전정을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6월 15일 이전에 해줘요. 자, 6월 15일 이전에 가지를 잘라주면 이제 얘가 새로 이제 6월 달부터 이파리에서 광합성을 해서 다시 양분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제가 가지를 잘라놨으니까 이파리가 그만큼 없어졌잖아요. 그 말은 양분을 만드는 공장인 이파리가 없어졌다는 얘기니까 이파리가 없어졌으니까 양분을 많이 안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양분을 덜 만드니까 힘이 좀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계 전정이 중요한 게 후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계 전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겨울에 강한 나무를 강하게 전정해 버리면 그 1이란 힘이 내가 자른 양만큼 다시 튀어나오기 때문에 엄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계 전정을 하게 된다면 어떤 가지가 나가냐면 이 주간에 비해서 두꺼운 가지가 1순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지에 비해서 두꺼운 가지가 덩거덩 나가면 엄청나게 나오죠. 이만큼. 그럼 그만큼이 이런 얇은 가지로 다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두꺼운 가지가 덩거덩 나갔던 힘이 이런 얇은 가지로 나오니까 동계전정은 거의 이렇게 강한 가지가 나가게 마련인데 이게 그렇게 되면 봄에 난리가 난다. 힘이 센 나무들은. 그래서 저는 하계전정을 더 중요시 하려고 합니다. 작년까지 하계전정 거의 안 했어요. 올해 처음 하계전정 해본 거예요. 이제 농사 이제 6년차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좀 하계전정도 좀 해보고 이제 좀 뭔가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겠지만 진짜 처음 농사 시작하고 3년간은 사과 한 개도 못 땄어요. 맨날 탄저병 걸리고 이파리는 없고 맨날 그래가지고 나무 수세는 세지고 열매가 없으니까요. 맨날 썩어서 시나노 골드는 진짜 노란 상한지도 몰랐어요. 노랗게 되기 전에 썩어서 탄저병 때문에 다 떨어져서 그게 노란 상한인지도 몰랐어요. 이제 3년차 되는 해에 조금씩 달려서 조금씩 따먹을 때 그때 노란 사과도 있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의 3년을 지나고 이제 4년차부터 조금씩 수확을 해서 돈을 메꾸기 시작했어요. 진짜 포기하면 안 돼요.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한번 해봐야겠죠. 끝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학교도 마이스터 대학 2년인데 2년 다니고 졸업하고 1년 더 다녀서 3년 다녔어요. 저는 학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 마이스터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늘었어요. 진짜 완전 생 초짜였는데 이런 풀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서울에서 옷장사 하다가 이 나무 처음 이제 한다고 들어와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몰랐을 때 나무 제가 다 망쳐놨죠. 아버지가 잘해놓으셨던 건데 제가 다 망쳐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살려야겠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나마 조금은 살려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겠죠.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진짜 3년차까지는 뭘 해야 되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손도 못 대고 뭐 적심도 모르고 적과도 모르고 그냥 막 사과 달린 채로 막 몇백 개씩 아버지 돌아가시네 몇백 개씩 달린 채로 그렇게 그 애가 끝나버리고 사과도 못 따고 그냥 그 애를 놨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달린 채로 사과가 달린 채로 그렇게 겨울이 지나니까 썩어가지고 불안병에 사과 꼭지가 나무 부분에서 불안병이 많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과 딸 때 항상 꼭지를 꼭 따줘야 돼요. 꼭지 사과 딸 때 가위로 수확하시면 안 돼요. 꼭지로 다 따내야 돼요. 꼭지부터 불안병이 시작하니까. 그래서 아무튼간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 한 3년 동안은 진짜 돈 한 푼도 안 되고 일만 죽어라 하고 죽어라 하진 않았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 농사를 시작하실 분들은 꼭 공부를 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렇게 학예전정이 됐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번 영상을 켜봤어요. 완전 숲이었는데 이 학예전정 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더 관리할지, 그리고 어떻게 사과가 달릴지,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열매가 달리는지 한번 그거는 내년에 보자고요. 계속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답이 아니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구나 라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어떻게 변할지 저도 궁금해요. 근데 일단 지금 보니까 이런 것도 이거 이파리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게 광택이 돌아야 되는데 이 나무가 지금 힘이 많이 힘들어요. 이거 더 사과도 따내줘야 되고 지금 관리해줄 게 많아요. 나무들이. 아무튼 이제 지켜보죠 뭐.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학예전정의 중요성, 힘은 1대1이다. 그리고 이거 막간에 또 하나 알려드리는데, 자, 이 가지들이 있죠. 다 이 가지들, 이 가지가 있으면 이 가지는 땅에도 이 가지에 상응하는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가지가 이렇게. 그리고 저기도 요 가지가 있으면 밑에도 요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가지를 잘라내면 이거에 상응하는 그 뿌리도 일을 못하고 끝나버린다. 그래서 전정을 할 때 제가 작년에 시험해 봤던 거예요. 작년 쳐서 지나고 8월 말에 수세가 조금 약한 나무를 좀 많이 쳤어요. 가지를 많이 쳤어. 자, 8월 말에 많이 쳤어요. 쳐서 지나고. 그러면 그 자른 만큼의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뿌리들이 나무 밑에 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다 이렇게. 너무 많이 잘라내, 이 상부에서 잘라내가지고. 그러니까 그 뿌리들이 많이 기능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니까, 상단에서 많이 잘라주니까 하단의 뿌리들도 기능을 못해서 그 이듬해에 나무가 죽었어요. 나무가. 그러니까 너무 강한 전정을 해도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뿌리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 뿌리가 죽으니까 겨울에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리고 약한 나무를 그렇게 강하게 전정을 해버리면 하계 때 나무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나무를 강하게 좀 전정을 해주면 그에 상한 뿌리가 죽기 때문에 힘이 많이 떨어지겠죠. 자, 이런 강한 나무는 힘을 좀 죽여줘야 되기 때문에 당근도 하고 물도 잘 안 주고 양분도 질소도 많이 안 줘요. 퇴비도 많이 안 주고. 그럼 양분을 안 줄 걸 가지를 쳐내서 뿌리 기능을 저하시켜서 이 나무의 힘을 살짝 죽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안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수세가 약한 나무를 강하게 전정을 해봤더니 뿌리 기능이 약화되면서 약한 놈이 더 약해져서 나무가 고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예전정은 약한 나무는 약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약한 나무는 겨울에 동계전정 때 강하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1대 1이라고, 뿌리하고 에너지가 1, 상부가 1인데
1대1인데 약한 나무 같은 경우는 위에를 전정을 세게 막 했어. 1대 0.7까지 갔어. 그러면 0.3이라는 에너지가 봄에 엄청 튀어나오겠죠? 그럼 어때요? 약한 나무는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약한 나무는 강하게 나오게 해주니까 0.3만큼, 빈 만큼. 그래서 약한 나무는 하계 전정 때 약하게 전정해 주시고, 거의 손을 안 대요. 저는 약한 나무는. 약한 나무구나. 저는 이런 비실비실한 나무는 저 손 한 개도 안 댔어요. 그냥 놔뒀어요. 이제 겨울에 전정해 줄 거예요. 겨울에. 약한 나무는. 강한 나무는 여름에 강하게, 하계 때 강하게 들어가지고 동계 때 약하게. 그리고 저는 약한 나무는 여름에 아예 손을 안 대버리고 동계 때 강하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나무 힘에 따라서 그렇게 전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대 1이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나무 상태를 보시고, 이거 올해 이파리 안 좋았네, 표시해놔야 돼요. 이거 이파리 안 좋았네, 죽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년에 산다면 이걸 강하게 전정을 해줘서 강하게 다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전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쪽 뿌리와 이쪽 가지와 상응하는 뿌리가 있다. 그래서 잘라주면 그것도 저하된다. 그래서 약한 나무를 강하게 하계 때 전정을 해주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다.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 너무 약하면 바로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 해 봄에 이파리가 필 때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념해서 이런 강한 나무는 여름에 약하게 여름에 강하게, 겨울에는 약하게 전정해 주시고, 저렇게 약한 나무, 이파리가 비실비실한 나무는 여름에는 거의 손 안 대고 겨울에 강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전정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 볼게요. 이쪽 밭이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올려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고, 이제 보시고 한번 그걸 가지고 시험해 보시고 실력을 상승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연습을 해서, 연습만 할 수는 없겠죠. 빨리 이제 연습 끝내고 좋은 사과 만들어야죠. 이제 내후년에 이제 차근차근 이제 안정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겠죠. 아는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죠. 아무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오늘 정말 좋은 비가 왔어요. 이제 비에 맞춰서, 지역마다 비에 오는 양이 틀리기 때문에 비에 맞춰서 토양에 황산가리 또 시비도 하시고, 그리고 뭐 이제 해줄 일, 이제 나무에는 웬만하면 손 안 대주는 게 좋아요. 이제 장마가 오면 손 안 대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냅두세요. 비가 많이 오고 수분 스트레스를 나무가 많이 받기 때문에,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나무를 손대면서까지 스트레스 주면 나무가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최대한 놔두고, 이제 장마가 끝나고 이제 뜨거울 때 조금씩 이제 도장지 같은 거 몇 개씩 정리하거나 유인하면서 마감해 줄 거예요. 웬만하면 손 안 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사과 딸 때까지 양만 잘 주면서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날도 수고하십시오.